자, 오늘 해볼 피드백은 맞습니다. 피드백 맞습니다, 여러분. 한산이가 작가님의 피드백.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한산이가 작가님 맞고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저번에 그 작가 친구들 유튜브에 제가 촬영을 갔는데 거기서 연이 닿아서 이제 한산이가 작가님의 습작을 받게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습작, 한 이틀 전인가 어젠가 쓰신 습작을 받게 됐는데 이제 제가 조회수를 좀 낭낭하게 빨아먹겠다, 요런 목표를 가지고 요 습작을 감히 나비계곡이 피드백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면은, 제목은 환생신이 작품 속에 환생시켜주길래 착하게 살았더니 환자한테 죽었다. 요거는 사실 저는 근데 작품 속에 너무 가독성이죠.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내용 소개부터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인공은요 이미 환생자였어요. 주인공은 이미 환생을 한 번 경험한 인물입니다. 주인공은 이미 환생을 한 번 경험한 인물인데, 이 의원, 그러니까 주인공이 고아로 살다가, 고아였나? 하여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간신히 의대에 붙었어요. 간신히 의대에 붙어서 이제 붙었는데, 이제 죽게 되면서 요 무협세계에 환생을 한 거죠. 무협세계에 환생을 하게 된 건데, 요 환생에서 이제 신이 이제 의원으로서 살다가 여기서 귀면공이라는 악인이 있습니다. 이 사파라고 나오는데 귀면공이라는 악인이 있는데, 얘가 죽어가는 이 친구를 살려주게 돼요. 죽어가는 이 친구를 살려주게 되면서 살려주게 되는데, 이 친구가 다시 자기한테 이제 은혜를 입었음에도 주인공을 죽여요. 주인공을 죽이고 다시 환생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다시 환생하게 되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환생을 두 번 한 거죠. 자, 그래서 요 스토리를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롤 대체 왜 이러는 거요? 이제 귀면공이 말한 겁니다. 이제 이 신이가 주인공,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생을 한 주인공이 이 귀면공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처에서 살려줬거든요. 이제 검성과 맹주의 합공해서 이제 주인공을 살려냈는데, 왜 근데 주인공에게 복수를 그러니까 주인공이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왜 주인공을 죽이냐? 이제 맹주가 다시 회복을 줘. 그러니까 이거죠. 주인공을 죽이는 이유는 이거예요. 주인공을 죽이는 이유는 이제 맹주, 그러니까 저 귀면공의 입장에선 적이죠. 저 맹주가 맹주를 이제 금맥을 잘라서 페인을 만들었는데, 주인공이 살릴까봐 주인공이 이 맹주를 다시 이 금맥을 이어서 다시 자기의 적을 만들까봐 죽이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개연성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귀면공의 목적 자체는, 귀면공이 주인공을 죽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개연성이 뚜렷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왜 살려줬을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귀면공이라는 악인을 살려줬어요. 귀면공이라는 악인을 살려줬는데, 그 악인이 결국 상처를 그 주인공한테 목숨을 구함받은 다음에 이제 오히려 주인공을 배신한 거죠. 배신하게 되는 경우가 된 건데, 일단은 왜 살려줬을까가 이제 의문인 거죠. 여기서 처음에 자연스러운 의문이 들게 되는데, 여기서 이유가, 제가 이거를 다른 이유를 좀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착하게 살았거든, 이게 이유예요. 이게 주인공이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 그거죠. 원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건 그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자 신념을 가진 일인데, 다만 이거는 웹소설적으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답답한 행동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답한 행동에 가깝게 독자들이 느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일단은 좀 더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게 딱 프로 작가의 이게 딱 나온 게 방금 내 검을 본 건가? 신이 어쩌면 자네는 검을 익히는 편이 나았을 수도 있겠군. 그래, 이게 기대감을 조성하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죽어가면서 이 귀면공의 목을 베이면서 귀면공의 검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좀 이것도 이렇게 그 목을 베이면서 검을 보는 건 당연하지 않나? 어쨌든 목을 베이면서 검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인 신이는 이제 의술은 뛰어나지만 의술이 뛰어나. 왜냐면 이제 현대의학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 현대의학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술이 어마어마하게 사기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설정이거든요. 그런데 검을 본 거야. 이 무력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놈이 이 검을 봤어. 자신의 검을. 그러니까 검을 익히는 편이 나았을 수도 있으면 좋겠군. 이게 진짜 기대감을 마련하는 장치 중에서 되게 좋은 장치예요. 이런 거를 안 쓰면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어떻게 해야 얘를 이길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게 돼. 귀면공을. 어쨌든 좋은 장치였다. 노련한 장치였다라고 싶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전개되는 식이 되게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환생을 첫 번째 환생을 하고 자기가 두 번째 환생을 할 줄은 모르잖아요. 두 번째 환생. 하지만 신도 내 삶에 오는데 두 번째 환생을 하게 돼요. 두 번째 환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부잣집에 들어가라. 제발 부잣집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처음 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요것도 되게 좋았어요. 처음 생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짧은데도 아주 좀 쏙쏙 들어와서 좋아요. 처음 생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대 열심히 살았다. 의대를 갔다. 그러니까 가난했는데 의대를 갔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후반부에 좀 나오게 되는, 살짝 후반부에 나오는 언급인데 주인공이 천재예요. 이제 완전히 남들 고액 과외받고 이런데 되게 비싼 학원 다니고 이런데 주인공은 독학으로 의대를 가잖아요. 독학으로 의대를 간다는 것만으로 사실 굉장히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요. 이게 요게 되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전생에서는 귀신같이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자, 전생에 이건 신이로서의 삶이죠. 이거는 신이로서의 삶이에요. 신이로서의 삶. 전생에는 귀신같이 도련님 집에 들어가긴 했는데 몸이 좀 아팠다. 금맥이 선천적으로 다 잘려나가는 병에 걸렸더라고. 이제 루게릭병. 저는 루게릭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루게릭병 온몸 뒤틀리는 약간 그런 건데, 여튼 이제 그런 병에 걸려서 이제 전생에서는 몸이 아팠기 때문에 주인공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고, 이제 뭐랬죠? 그러니까 의술만 발달한 거죠. 주인공은 의술만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삶이죠. 세 번째 삶은 어떠냐? 자, 세 번째 삶은 이제 건장하군 하고 이제 여기 인간의 또 도련님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공자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이제 도련님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어떻게 된 거냐? 자, 보여요. 아까 들어오기 전이니까 뒤통수가 채터니까 그러니까 얘가 죽은 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의 주인. 자, 전생의 주인은 신이의 몸이죠. 신이의 몸은 이제 죽었어요. 자살로 죽고 주인공의 의식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삶은 이제 사파 무리에게 뚝배기가 터지고 주인공의 의식이 들어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환생물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요? 일반적인 환생물이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환생물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환생을 2번 했죠. 환생이 2번째다. 이래서 얻어지는
이래서 얻어지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래서 얻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이후 전개가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환생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작품에서 보이는 반응이 뭐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어디지? 내가 누구의 몸으로 들어왔다고? 아니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이러면서 막 온갖 주접을 떨면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당연하잖아요. 환생을 했는데 갑자기 얘 몸에 들어가자마자 아 내가 환생했구만 이러면서 따다다다닥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상하잖아. 그런데 이거는 환생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이 빨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회사에서 왜 경력직을 선호하는지 아는가? 나는 환생 한번 해봤다 이거야. 이번이 두 번째다 이거지. 두 번째라서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이제 적응이 빠른데 그러면서 내공이 없다. 그러고 이제 여기 부분 있죠. 잠시만. 여기 맞아. 자 여기서 너 이름이 뭐냐 할 때 이제 주인공이 자기가 머리가 좀 기억 상실인 척을 해요. 팁이 있다면 기억 상실 걸린 척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진행을 스피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웃겼던 부분이 이제 주인공이 두 번째 삶이 사파한테 죽었죠. 두 번째 삶에 있던 원래 몸주인이 이제 사파한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생에도 지랄하더니 여기서도 지랄이네. 역시 사파 새끼들은 살려주면 안 된다. 그게 아니다. 의원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한 건데 사파놈들은 질환이다. 질환은 다 없애야지. 이거 이게 보통 선역 주인공이랑 선역 캐릭터 흑화할 때 나오는 되게 뻔한 대사죠. 이거 좋았습니다. 여기 굉장히 좋았어요. 사파놈들은 질환이다. 이제 인류의 요거잖아요. 인간은 인류의 암덩이다. 우리 타노스자에서 얘기한 타노스자가 얘기한 그 말이랑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되는데 이 원래 그러니까 세 번째 삶의 주인공은 자, 두 번째 삶의 주인공은 몸이 약했잖아. 몸이 약했잖아. 그러면 세 번째 삶은 머리가 약합니다. 이 세 번째 삶 진짜 그 개빡대가리 캐릭터의 머리로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 저는 이런 부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이렇게 갈비를 준비했거든요. 하인이 갈비를 준비했는데 이제 상놈도 아닌데 이제 손으로 막 집어먹다가 내가 손으로 집어먹으면 안 되지. 그래도 도련님이니까 이러면서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평소처럼 손 안 쓰시고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그러니까 주인공이 약간 모자라요. 원래 주인공 몸에 머리 터져서 죽은 놈에 약간 모자란 설정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러면서 얘가 주인공이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또 물어보거든요. 저 친구한테 이 하인한테 물어봐요. 하인한테 물어보는데 보통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당황하잖아. 그쵸? 당황하거나 얘 제 이름도 모르신다고요? 막 이러잖아. 브루님 몇 번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한 100번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주인공이 진짜 개빡대가리다 라고 하는데 요게 또 괜찮아요. 괜찮은 설정인 게 이게 주인공이 그 말이 나오거든요. 원래 평가가 박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삶이 더 쉬운 법이다. 그거랑 멍청해서 오히려 낫다 라는 건데 요것도 좋은 장치죠. 자, 그래요. 주인공의 이름은 위정천이라는 위시세가의 삼공자인데 요거는 살짝 의문이 있긴 했어요. 이게 대단한 집안의 삼공자가 왜 호의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사파무리한테 맞아 죽었을까? 얘가 이제 사파무리한테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혼자 죽었을까? 호의도 없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좀 나온 게 기루까지 가서 기루에서 이제 여자랑 분탕질하다가 죽은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위씨 세가가 대단한 집안이라는 설정이랑은 좀 충돌하는 영역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버린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집안 가문에서는 버린 자식 취급하겠죠. 당했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상 버린 가문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클리셰적이에요. 예를 들어 둘째 공자나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오히려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흑도를 이제 매수한 결과다. 이게 얘를 죽인 사파무리가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형제가 실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고용한 무리였고, 그리고 그 이유가 주인공의 몸에 뭔가 대단한 재능이 있는 거죠. 재능이 숨겨져 있었고, 그거를 주인공은 몰랐어. 그러니까 이 환생한 그 멍청한 빡대가리여서 얘는 자기 몸에 그걸 있는지 몰랐는데, 다른 형제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제 노리는, 이거 뭐 피드백이 아니라 이거 내가 만들고 있는, 어쨌든 저는 뭔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튼 주인공은 굉장한 바보거든요. 이게 자기 이름 석자를 못 써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석자를 못 씁니다. 일단 이름 석자는 쓸 줄 알아야 된다. 얘가 이제 자기 이름도 못 쓰거든요. 그런데 1화에서 이제 붓 가져와라, 내가 내 이름을 적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서당계 3년이면 뿡얼입니다. 이제 글을 다 깨우쳤다고요? 진짜로 사실 도련님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름 석자 썼다고 칭찬받는 주인공. 이게 좋습니다. 왜냐면 평가가 밑바닥이어야 확실히 올라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요런 것도 장치 마련해주는 건 좋아요. 자, 총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환생의 경험을 통해서 시원스러운 전개가 매력적이에요. 이게 진짜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만의 매력을 꼽자면, 주인공이 환생을 이미 경험한 상태잖아요.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이 원래라면은 개연성이 무너져야 될 부분이 이미 경력직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주인공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장치가 잘 마련돼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환생했던 육체가 많이 부실했다. 그렇죠? 이게 신이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주인공이 제대로 힘을 내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귀면공의 대사, 아까 전에 네가 검을 잡았으면은 더 뛰어났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대사, 그리고 현대 시절의 천재적인 재능, 그러니까 현대 시절에 그 혼자서 독학으로 의대에 갔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수재였다, 이런 점들이 기대감을 마련하는 장치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게 요소 잘 들어갔던 작품, 잘 들어가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생한 주인공이 제 이름도 쓰는 멍청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망나니물에서 줄 수 있는 재미가 있거든요. 망나니물에서 주변의 인물들이 자기에 대한 평가가 박복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주는 이 카타르시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노린 것도 되게 좋았어요. 다만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귀면공이라는 존재가 이제 서술에 많이 언급되진 않아요. 그런데 작중 드러난 것처럼 사파의 거물일 경우에는 단지 주인공한테 착하게 살기 위해 죽어가는 그를 살려줬다는 설정은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고요. 이게 몰랐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작중 정황상 몰랐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얘가 죽어가는 상처를 입었던 이유가 검성이랑 맹주의 합공을 받고 당한 거기 때문에 얘가 악인임을 알면서도 살려준 거예요. 주인공은 악인인 걸 알면서도 살려줬거든요. 그의 준하는 신념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원으로서의 신념이라든지 뭔가 단순히 착하게 살기 위해 했다는 것만으로는 저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죽어가는 연쇄살인마를 굳이 살려줄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제 충돌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그 대중 매체하는 장르 소설에서는 굉장히 보편 타당적인 도덕으로 가야 됩니다. 보편 타당적인 타당한 도덕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응 뭐냐? 죽이라는 거죠. 야, 이게 머릿속으로는 사실 그냥 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게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뉴스 같은 데서 연쇄살인마나 뭐 이런 애들 뭐 지금 다쳐가지고 중환자실로 입원 중이다 이런 말 들으면은 그냥 저런 놈을 왜 살려주냐, 저런 놈을 뭐 살릴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관념이 박혀있고.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이 악인임을 알면서 살렸어. 그렇다면은, 그렇죠, 이게 그런데 착하게 살기 말고 이 생명이라는 거에 대한 주인공의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해서 좀 딥하게 들어가잖아요. 딥하게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뭐 사파인들은 질병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고의 논리적인 도약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신념까지 가버리면. 그래서 저는 다른 장치, 그냥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좀 다른 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 정도를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매끄럽게 읽히고 재밌었던 작품입니다. 특히 이제 기대감 부분에서는 이제 왜 노련한 작가다라는 건지 알 수 있었던 작품이고요. 자, 내 작품 동시연재?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지금 한산희 작가님 3작품 동시 연재하고 있거든요. 3작품 연재하면서 습작까지 쓴다고? 아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당신이 사람이야? 하여튼 굉장히 즐겁게 읽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피드백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